자, 그럼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30주차. 엄밀하게 말하면 중등베이직 물리 파트의 오늘이 끝이죠.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는 오늘이 꼭 마지막 수업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시겠죠? 그죠? 앉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오늘은 30주차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몇 단원이죠? 3학년 2학기 6단원이죠? 6단원에 있는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이라는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많이들 까다로워하는 파트여가지고 맨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간단한 용어라든가 정도는 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느끼는 건데 근데 정작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오랜만에 보면 무조건 모른다예요. 근데 그런 접근법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문제를 보면은 안다 모른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처음에 문제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 같은 거 정도는 좀 잊어버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정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일단 무작정 모른다로 일단은 편견을 갖고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를 접근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이런 접근 방식 마인드는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면은 안다 모른다란 판단하기 전에 문제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뒤에 보면 문제 있죠? 저랑 이제 문제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얼추 안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다 풀지는 뭐하고요. 거기 있는 거 몇 개만 좀 확인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2번 문제, 짝수라긴 뭐하고 제가 봤을 때 좀 괜찮다 싶은 문제만 좀 골라서 먼저 갈게요. 2번.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자, 그러면 선생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려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예요? 네, 전자기 유도. 얘는 뭐죠? 자석이 있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자석이 있고요. 자석에는 극이 있죠? N극, S극. 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가고요. S극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돌아서 들어가고, 바깥쪽에서도 역시 돌아서 들어가요. 자, 이렇게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N에서 시작해서 S로 들어가고 S에서 다시 N으로 가는 하나의 패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저 자석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자기장이라는 거죠. 오랜만에 했으니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자기장이라는 건데,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를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자기력선. 그래도 배웠으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응? 세상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 이름도 모르고 여자친구 이름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쵸? 남자친구는 있어요. 혹은 여자친구는 있어요. 이름이 뭐야? 이름은 몰라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휴, 그럼 뭐 하겠노? 크리스마스 날 학원 나오고 새해가 밝으면 뭐 하겠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니까 또 혼자 놀고 남자들끼리 우르르 영화 보러 가고 여자들끼리 우르르 영화 보러 가고 그것도 참 서글프죠. 우르르 가가지고 나와갖고 요즘 뭐 하나 봐? 히어로물? 뭐 하는 거야? 요즘 뭐 히어로물 뭐 새로 하죠? 뭐 스파이더맨이 하는 거야? 뭐가 하는 거야? 뭐 하나 하긴 하나 보더라고. 요즘 뭐 보러 간다고 하는데 참 전 개인적으로 히어로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용이 뻔하지 않아요? 악의 무리가 나타난다, 선의 무리가 싸운다. 하지만 처음에는 밀린다. 선의 무리 중에 누군가가 다친다 혹은 죽는다. 선의 무리가 그래서 다짐한다.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악의 무리와 다시 싸운다. 하지만 처음엔 다시 또 밀린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면서 희망과 뭐 이런 걸 부여하면서 끝낸 이긴다. 그렇지만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어느 항구 성갱선과 악의 씨앗이 자라난다. 그러면서 나오죠. To be continue. 그쵸. 내용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맞다. 내용은 뻔하다. 하지만 이 영상미라는 게 멋있다. 그래요. 많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면요. 자석이 있고요. 이거 뭐야? 뭐 글씨가 써졌어? 난 이런 거 쓴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 뭐 써졌어요? 난 쓴 기억이 없어.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뭐가 있죠? 코일이 있어요. 자, 코일은 중심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겨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상하다. 저거 나 쓴 적 없는데. 다음과 같이 감겨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자석이 가만히 있다. 자,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 코일 입장에서는 얘는 눈이 있는 건 아니죠.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코일 입장에서는 뭐가 생겨야 돼요? 자기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변화를 느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지거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오른손을 감싸주기로 했었죠. 자, 코일을 방향으로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N극을 역할을 해준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자석이 다가온다, N극이 다가온다 하필이면 그러면은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이 세죠. 갑자기 뭔가 세지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쁘죠? 일단 맞고 봐야죠. 일단 여러분들 숙제가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이제 방어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으로 방어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N극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려면 코일에는 어떻게 전류가 싹 하고 흘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뿅뿅뿅뿅 돌아서 촥 나와. 이게 옷에서 닿는구나. 자꾸 옷에서 닿아서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죠? 무슨 괴기영화도 아니고. 옷에서 닿아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다행히 흰색 옷이라 표시가 안 나네. 자, 그러면은 싹싹싹 돌아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N극이 되죠. 자, 그런데 자석이 멀어지면, 자석이 이번엔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석이 멀어지면 N극아 가지마. 그러고 어떻게 S극으로 잡아야 되겠죠? S극이 잡으니까 샥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자, 이때 전류가 유도되려면은 코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져서 코일이 느끼는 뭐가 변해야 돼요? 자기장이 변해야 되겠죠. 자, 이때 더 전기를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 그러는데 더 많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자석을 쓰던지 아니면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던지 아니면 어떻게 됐죠? 코일을 더 많이 감던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자,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 코일을 자석 가까이 할 때, 즉 무슨 뜻이에요? 코일에 자석이 다가올 때 전자기유도 일어납니다. 2번, 매우 센 자석을 코일 속에 넣어둘 때, 즉 아무리 자석이 세서 자기장이 세더라도 코일 입장에선 자기장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기유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센 놈이라도 가만히 놔두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2번, 전자기유도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3번,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왕복 운동할 때, 즉 움직이니까 되죠. 이거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왕복 운동할 때 뭐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건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누가 칼 들고 와서 나를 찌른다. 칼이 나한테 다가가도 찔리지만 칼이 가만히 있고 내가 다가가도 찔립니다. 그쵸? 그런 것도 개변이 되나? 누가 찔렀어. 누가 찔렀어. 한다는 소리가 난 가만히 있었다. 제가 뛰어왔다. 그쵸? 그건 좀 개변인가? 가끔 있어요. 차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뛰어와서 부딪히는 경우. 그쵸? 공갈 협박단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5번. 자석의 두 극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 운동한다. 자, 코일이 회전 운동을 해도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반복하는 거죠. 코일이 회전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아무리 매우 센 자석이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전자기유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옆에 보시면 4번. 자, 다음은 발전기의 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게 전동기라면은요, 거기에 건전지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전원 역할을 해주는. 하지만 얘는 전원 역할을 해주는 애가 없고, 거기에 꼬마전구가 하나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예요. 즉, 이런 걸 우리는 좀 유식하게 발전기라고 하죠.
자, 오른쪽 그림은 발전기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물이나 바람이 가진 땡땡땡 무슨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토탈 뭐라고 부르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날개를 돌리면 날개에 고정된 땡땡땡 연구 자석이 날개에 고정된 뭐예요? 날개에 뭐가 고정되어 있어? 연구 자석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 땡땡땡 날개에 고정된 땡땡땡 연구 자석 전동기가 전동기가 에이? 전동기가 아니지. 잠깐만. 코일이다. 여긴 코일인가 보다. 말이 될 게 그거밖에 없네요. 날개에 고정된 코일이 연구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코일을 통과하는 땡땡땡이 변하여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뭐가 유도된다? 전류가 유도된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번. 자, 어느 가정에서 와우. 여러분들 이 날씨에 이거 돌리면 큰일 나요. 얼어 죽습니다. 가정에서 80와트. 자, 와트가 나왔네요. 와트가 뭐냐? 와트는 우리말로 전력이라 그래요. 전력. 자, 전력이라고 그러고요. 전력은 보통 이제 문자로 표현할 때 P라고 써요. 전력 P는 자, 전기에서는 뭐 곱하기 뭐로 표시되죠?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표시가 되죠. 그치? 자, 얘는 뭐냐면 시간으로 뭘 나눈 거예요? 에너지를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80와트짜리 자, 그래서 단위는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고 쓰고요. 자, 그럼 80와트는 무슨 뜻이냐? 1초당 1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를 1와트라 그래요. 자, 그럼 80와트면 뭐예요? 1초 동안 8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선풍기 몇 대를? 2대를 1시간 동안 사용됐대요. 자, 여기서는 뭐야? 전력량이네요. 전력량은 여기에 전력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전력에다가 사용 시간을 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전력량은 얼마니? 그러면은 80와트짜리 전력에다가 곱하기 몇 시간? 1시간. 이런 게 몇 대? 2대 더하기 형광등 한 개를 5시간 동안 20와트짜리 형광등 몇 개를 한 개를 5시간 동안 한 개니까 다시 곱하기 1 5아워. 자, 그래서 전체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하면은 888이 16 160와트 아워에다가 더하기 550 100와트 아워니까 합이 얼마? 260와트 아워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라고요. 많이 피곤하시죠? 원래 이 시간대가 제일 졸려요. 어떻게 하면 안 졸릴까요? 1번. 잘생긴 내 얼굴을 쳐다봐 준다. 잠이 확 깨나요? 아니면은 멋있는 내 목소리를 들어본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야! 지금부터 니네 수업할 건데 자면 안 돼? 이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잠이 확 깰까?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새 굴러가는 소리? 에! 그러면서 이런 소리 한 번씩 내야 되나?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야! 뭐 이러면서 그럼 잠이 좀 깨요? 목소리가 그죠? 약간 톤이 좀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좋아진 거야. 원래는 말이 이거보다 더 느렸어. 니네 수업하면서 상당히 빨라진 거야. 원래 내 목소리 들으면 자 5번이에요. 자 어느 가정에서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넘어가 보자. 그 밑에 6번 볼게요. 자 6번에서요. 자 200V. 자 우리 가정집 보통 220V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200V라고 칭할게요. 200V에서 100W짜리래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용하는 전압은 200V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격 전압이 200V예요. 그리고 전력은 200V에 사용했을 때 100W짜리래요. 즉 1초에 1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220V에서 사용했을 때. 자, 200V. 200V의 전압에서 1시간 동안 사용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구에 220V를 연결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안 되죠. 전격 전압이 200이면 200에다 꽂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용돈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엄마가 3만 원 주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룰에 위배하죠. 그렇죠? 용돈 받나요? 용돈 안 받아요? 용돈 받나요? 얼마나 받아요? 그 나이면? 3만 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한 달에 3만 원? 그럼 그거 갖고 뭐예요? 뭐 책도 사고 옷도 사고 뭐 밥도 사 먹고 그래야 되나? 따로 또 주시죠? 안 주세요? 용돈 받아요? 용돈 안 받아요? 용돈 안 받고 그냥 엄마가 그냥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를 주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생 보니까 용돈은 안 받는데 카드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카드는 얼마나 써? 그랬더니 계산해 보더니 겁나 많더라고요, 사용 금액이. 그리고 대부분은 뭐 하는 데 쓰냐고 물어봤더니 다 먹는 데 쓴대요. 이렇게 먹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은 전구에 220V 연결하면 안 되죠. 200V에다 연결하셔야 돼요. 자, 전구를 200V에다 연결하였을 때만 100W의 전력을 쓰는 건데, 자, 전구를 100V에 연결해도 소비 전력은 100W다?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둘 다 옳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전구의 소비 전력은 100W이다. 소비 전력이 100W인 건 맞네요. 3번은 맞아요. 자, 전구의 전력량은 100Wh다. 이건 맞네요. 자, 소모한 전기 에너지는 자, 100Wh가 1시간 동안 썼으니까 100Wh인 건 맞는데 사용한 에너지를 하려면 이거를 시간이 아니라 초로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얼마? 1시간이면 3600초죠? 3600초니까는 그러면은 얼마예요? 360000 공이 4개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36만 줄이네요. 네, 맞아요. 얘는 좀 골 때린다. 답이 그러면은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다. 1번에요. 전구를 200V에 연결할 때로 좀 고쳐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오타난 것 같아요. 220이 아니라 200V짜리죠. 전격 전압이 200V니까 그렇게 낸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것 같네요. 얘는. 이게 가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네 집에 220V니까 자꾸 200V라고 해놓고 220V라고 써놓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런가 보다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요.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으로. 자, 9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9번.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무슨 띠인가? 올해가 무슨 띠였죠? 올해 무슨 띠였냐? 기억이 안 난다? 올해 뭐였지? 자기 올해 무슨 띠인지 아시는 분? 올해 무슨 띠셨니? 잠깐, 올해 무슨 띠였지? 내년엔 무슨 띠야, 그럼? 역시 올해가 무슨 뜻인지 무슨 띠인지 모르니 내년에는 알 수가 있나. 여러분들은 무슨 띠예요? 쥐띠예요? 쥐띠. 쥐띠면은 육식겁자의 시작이네요. 이거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뉴, 수레. 이게 12간지예요. 왜 영어 같은 데서 보면은 왜 점쟁이 할아버지 이렇게 있잖아. 언제 태어났어? 잠깐 기다려봐. 자축, 인묘, 오미,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 갑을, 명장,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합치면 60개거든요. 그래서 환갑이 육식갑자가 하나 넘어간다. 그래서 환갑이라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비속어 중에서 병신 육갑 떤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점쟁이가 그러면서 막 점봐주고 있죠. 이게 당장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갖고 칼로 이 사람 목을 벤 거야 이제.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아니 지 앞날도 당장 지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도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 남의 거 사주봐주고 있다 그래갖고 이거를 병신 육갑 떤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손가락 거 그렇게 이걸 육갑 떤다라 그래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친구가 만약에 너 육갑 떨고 있네 그러면 이거 육식갑자? 자축인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 올리는 거 알았죠? 그리고 저거보다는 좀 멋있잖아. 뭐지?
뭐더라? 무슨 TV 그런 거 있는데? 어쩔 TV. 그거보다 낫잖아. 멋있잖아. 응? 초등학생들 어쩔 TV 그러면 뭐 어쩔 무슨 냉장고 모델명 번호 부르더라? 와, 대박. 와, 모델명 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나 봐. 이상한 애들이 하여튼간. 그 다음에 그거에 제일 무서운 건 어쩔 전기톱이라며. 전기톱이 진짜 센 거야? 전기톱은 뭐 무서운 거라 그러던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뭔가 했네, 어쩔 TV가. 우리 예안이도 가끔씩 어쩔 TV 그러더라고. 그 예안이한테 내가 몰랐어, 이게 뭔지 몰랐고, 이거 애들한테 배웠고, 어쩔 냉장고 그랬더니, 뭐지? 이 사람? 뭐 이러면 약간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자, 9번. 그림 가에서 다는 동일한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가에서는 4회, 나에서는 8회, 다에서는 8회 감겼어요. 그리고 가에서는 천천히, 나도 천천히, 다는 빠르게. 자, 검유기의 바늘이 회전하는 정도를 등호를 또는 부호등호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전류가 가장 큰 거죠. 전류가 가장 많이 유도되는 건 누구죠? 다죠. 그 다음에 나죠. 왜? 같은 천천히 이동하더라도 더 많이 감겨 있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가가 제일 적게 유도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순으로 다 나가라는 순이 되겠네요. 이따가 다 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럭저럭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10번 한번 더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검유계를 연결한 코일의 한쪽 끝에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였다. 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바늘의 움직임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바늘은 검유계의 바늘이고, 검유계의 바늘이 많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전류가 많이 유도됐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전류계의 방향이 0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라는 뜻일 뿐이에요. 자, 2번. 자석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검유계의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 즉 전류가 많이 유도되니 네, 맞아요. 자, 3번. S극을 코일 밑에 넣었을 때와 뺄 때 검유계 바늘이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이다. 자, S극이 다가올 때 S극을 못 오게 막아야 되고, S극이 멀어질 때 S극을 못 가게 잡아당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죠? 잠깐만. 아니네. S극을 밀어넣을 때, 그렇네. S극을 밀어넣을 때 못 오게 막아야 되고, 잠깐만. S극을 코일에 밀어넣을 때와 밀어넣을 때와 뺄 때구나. 통과가 아니고. 깜짝이야. 그럼 그렇지. 그럼 다가올 때, S극을 다가갈 때하고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4번도 마찬가지죠. N극을 코일 밑에 넣었을 때와 뺄 때, 그 코일에 다가갈 때하고 멀어질 때를 말하는 거니까 반대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막대 자석을 코일에 넣어둔 채로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 나중에 혹시 아시면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에 위배되어 렌츠나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렌츠나 패러데이 법칙을 위배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자, 200V에 50W인 전기 기구가 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얘는 200V에서 제대로 작동한다. 50W는 1초에 50줄의 에너지를 쓴다. 옳지 않은 것 1번. 200V에 연결하며 1초에 50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맞죠? 얘는? 자, 2번. 200V에 연결하면 1시간 동안이면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초당 50줄의 에너지니까 1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1시간이면 3600초죠. 3600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어렵다. 그럼 얼마예요? 0 하나에 0 하나에 0 하나에 6, 5, 30에 3, 5, 15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키로니까는 하나, 둘, 세 개 날리니까는 180 키로 줄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180 키로 줄이니 네, 맞아요. 키로면은 0 3개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소비 전력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여러분들
전력이 있고요. 전력량이 있죠. 전력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전력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달라요. 전력은 얘가 50W짜리예요. 그럼 전력이 50W면 그냥 1초에 50J씩 사용하는 거는 안 바뀌어요. 전력량이 전력에다가 뭘 곱한 거죠? 사용 시간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전력량은 사용 시간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력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기구가 바뀌지 않는 한은. 꽤 까다롭죠, 이거. 자, 그래서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전력이 아니죠. 전력량이 비례하게, 그러니까 전력량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자, 4번. 야, 이거 너무 치사했다.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전력량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200V에 연결하면 3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은, 자, 이거 와트 아워로 나타냈으니까 그냥 3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50와트 아워다.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 16번까지 하고 일단은 일단은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저랑 이 수업하는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슬프죠? 씨, 오늘 척이라도 좀 해봐라. 슬픈 척이라도. 다음 주부터는 미모의 여자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누구지? 없는데? 지금 그런 느낌인가? 내가 다 읽을 거야, 내가. 자, 우리 학원의 최고의 미모 선생님이 누굴까? 권정. 자식들, 권력에 무릎을 꿇다니. 자, 그러면은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살아야지. 농담이에요. 자, 1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기다 써놓을래요? 오른쪽 그림에다가 밑줄 찍고 어딨어? 라고. 가끔 이 교재 느끼는 건데 어딨어 그림이? 그럼 상상해 볼까요? 자, 무게가 240N인 상자를 자, 높이가 2m, 길이가 6m인 빗면에서 천천히 밀었는데 뭐야 이게? 자,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m, 그 다음에 길이가 6m인 빗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다. 빗면에서 이렇게 빗면이 있대요. 빗면이 있고요. 여기 높이가 2m, 그 다음에 빗면의 길이가 6m. 이건가 봐요. 그림상으로는. 밀어 올리는데 120N의 힘이 들었다. 자, 그럼 120N. 자, 여기 상자를 120N의 힘으로 6m를 잡아 끌었어요. 그럼 몇 줄의 일을 해준 거죠, 내가? 120 곱하기 6이니까는 얼마예요? 6, 6, 12, 6일은 6, 720 줄의 일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물체는요,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겠네요. 자, 무게가 240N짜리예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증가는 얼마예요? 위치 에너지 증가는 M 240N mg 이게 무게니까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죠? 0에다가 8에다가 480줄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죠.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을 하기는 720줄의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로는 480줄만 갔네요. 그럼 나머지는 열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몇 줄이 손실이 된 거죠? 빼보면은 720을 빼면 얼마예요? 0에다가 4에다가 240줄이네요. 그러면은 3번 240줄만큼 열 에너지로 소비됐어요. 손실됐어요. 손실이란 표현을 맞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용돈을 받았는데 오빠가 뺏어갔어요. 그럼 손실이죠. 근데 난 오빠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오빠가 뺏어간 거는 뭐 괜찮아. 그럼 그건 손실이 아니에요. 그럼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닐까요? 손실인가요? 오빠랑 별로 안 친한가 봐. 오빠한테 일러야겠다. 야, 니네 오빠 밥 먹고 살이나 좀 찌라 그래라. 맞아요. 살 되게 안 쪄. 자, 그 다음에 나도 어렸을 때 꽤나 말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성격이 너무 까칠해서 안 쪘던 것 같아, 살이. 네, 맞지.
성격이 되게 까칠했어요. 어렸을 때는. 요만할 때는, 니네만 할 때는 잠자리 바뀌면 아예 못 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내 스타일로 돼 있어야지 그게 바뀌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진짜 왕자님. 아예 왕자님이 아니라 왕자였지. 아, 그래. 자, 근데 그러다가 단체 생활을 할 기회가 왔어요. 군대라고. 이야, 거기 가니까는 어이씨 답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간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자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니지. 살은 빠졌지. 너무 힘들어갖고. 54kg까지 빠졌었나 내가? 그러다가 병장 전역할 때쯤 되니까는 이제는 적응이 됐는지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갖고 2달 만에 15kg가 쪘어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예요, 그게. 지금 몸무게가 내 인생 최고점이야. 네, 지금도 그렇게 뚱뚱하진 않죠? 고마워요. 그렇다고 날씬하지도 않네요, 요즘엔. 어디 가면 정말 날씬함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아요. 자, 16번 볼게요. 자, 질량이 2kg인 물체를 높이 10m에서 가만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하지 마세요. 누군가 죽어요, 이러면 진짜. 떨어뜨리면서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이 5m/s였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아무런 마찰이 없다면 높이 몇 미터죠, 지금? 높이가 10m 높이에서 자, 이 물체를 가만히 놨다면 이 물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질량 2kg짜리니까 자, 중력 가속도 우리 그냥 10m/s 제곱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m 자, 얘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질량 2kg짜리가 얼마?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에서 높이 10m. 여러분들 아마 이거 9.8로 계산할 확률이 높아요. 중학교 때는. 그럼 얼마큼이죠?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위치 에너지가. 그래서 지면에 닿기 직전에 다 무슨 에너지로? 아직 닿은 건 아니고 바로 닿기 직전이에요. 무슨 에너지로 다 전환됐죠? 운동 에너지로 얼마가? 200줄이 다 전환돼야 돼요. 자, 그런데 닿는 순간의 속력이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냐? 운동 에너지가 실제 운동 에너지예요.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시되는데 2분의 1의 질량이 2kg짜리고 속력이 5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 그래서 몇 줄이에요? 25줄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이상하다. 분명히 200줄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져서 지면에서는 200줄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몇 줄만? 25줄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더라. 그럼 나머지 얼마? 175줄이 어딘가로 사라졌죠.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공기에 의한 마찰에 의한 마찰은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로 바뀌죠?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헷갈리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갖고 추운데 딱 하기 좋아요. 그냥 슬라이딩 한번 해보세요. 뜨끈뜨끈해지겠죠? 화끈화끈할 거예요. 뜨거워서. 자, 그래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몇 줄이다? 175줄이다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넘겨보시면은 나머지 이제 문제 좀 풀어보시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에서 두 탐으로 나눠놨어요. 두 개가 있거든요. 쭉 넘겨보시면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해갖고 발생과 전환 1, 2로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몇 문제죠? 첫 번째 게 25문제, 두 번째 게, 적다. 두 번째 게, 아니구나. 첫 번째 게, 잘못 봤다. 첫 번째 게 25문제, 두 번째 게 역시 25문제, 합이 몇 문제? 50문제. 그 다음에 방금 거에서 안 한 거, 쉬운 거 몇 개 남은 거 해서 대략 한 60문제가 조금 안 되겠네요. 이 정도 가뿐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문제 좀 계속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죠. 자,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저랑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인사말을 남기게 되네요. 눈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오늘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30주차 동안 고생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가 여러분들 중등 올림피아드는, 중등 베이직은 물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